연속체 요소의 방정식을 구성하는 강성 행렬은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소 영역에 대한 적분을 통해서 산정됩니다. 또한 경계를 따라서 작용하는 분포력은 요소 경계 영역에 대한 적분을 통해서 등가 절점력으로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요소 방정식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적분에는 수치 적분법이 적용됩니다. 이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유환요소 방정식의 적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수치 적분법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수치 적분이란 적분의 근사값을 산술적인 계산으로 구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먼저 y equals fx인 함수를 x에 관해서 적분하는 문제를 놓고 수치 적분의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적분 구간이 A에서부터 B까지이면 적분식은 화면에 보인 바와 같으며 적분값은 회색으로 표시한 함수 곡선과 x축 사이의 면적에 해당됩니다. 이 면적을 근사적으로 구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적분 구간을 몇 개의 작은 구간으로 분할하고 각 분할 구간의 면적을 계략적으로 구해 합하는 것입니다. 이제 적분 구간을 n개의 작은 분할 구간으로 나누었다고 합시다. 각 분할 구간 경계점의 x값을 x0, x1, xn 등이라고 하면 이들 x좌표를 함수에 대입해 그 위치에서 함수값 fx0, fx1, fxn 등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분할 구간의 계략적인 면적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다리꼴 면적 A1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A1은 화면의 수식으로 표현한 바와 같이 이 구간 양쪽 끝에서의 함수값 fx0와 fx1의 평균값에 폭 h1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모든 분할 구간에 대한 사다리꼴 면적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모두 합하면 적분의 근사값이 계산됩니다. 이를 서메이션 기호를 써서 화면에 보인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체 적분 구간을 등분해 분할 구간의 폭을 똑같이 했을 경우에는 적분값을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공식을 써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을 사다리꼴 공식이라고 합니다. 사다리꼴 공식에 의해서 계산된 적분값의 정확도는 분할 구간의 수가 많을수록 높아집니다. 분할 구간이 2개일 경우, 4개일 경우, 8개일 경우, 16개일 경우, 그리고 32개일 경우를 비교해보면 분할 구간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오차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다리꼴 공식은 하나의 분할 구간 내에서 함수값의 변화를 직선으로 근사화한 방법입니다. 하나의 분할 구간 내에서 함수값의 변화를 2차 포물선으로 근사화하면 훨씬 더 정확한 수치 적분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 분할 구간 내에서 2차 포물선은 3점, 즉 양쪽 끝과 중앙에서의 값으로 결정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치 적분 공식을 심프슨 공식이라고 하며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공식으로 표현됩니다. 이제 사다리꼴 공식으로부터 수치 적분의 일반적인 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에서 사다리꼴 공식은 각 분할 구간의 사다리꼴 면적을 합한 값으로 유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다리꼴 면적의 합을 구하는 대신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분할 구간의 중앙을 경계로 하는 직사각형 면적의 합을 구해도 동일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직사각형의 높이는
분할 구간 경계에서의 함수값이며 폭은 한 분할 구간의 중앙에서 인접한 분할 구간의 중앙까지의 거리입니다. 사다리꼴 공식은 직사각형의 높이와 폭을 곱해서 합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사각형의 높이를 계산하는 점의 좌표를 적분점의 좌표라고 xi로 표시하고 i 구간의 폭을 가중계수라고 ci로 표시하면 수치 적분식의 일반식이 됩니다. 즉, 수치 적분은 적분점에서 구한 함수값에 가중치를 곱해 합한 것과 같습니다. 가우스 적분법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수치 적분법입니다. 화면에서 보는 식과 같이 n개의 적분점과 가중계수를 갖는 경우를 n점 적분이라고 합니다. n점 가우스 적분은 2n-1차 다항식을 정확히 적분할 수 있도록 적분점과 가중계수를 결정합니다. 적분점의 위치는 -1에서 플러스 1까지의 정규화 좌표로 나타냅니다. 실제 좌표는 정규화 좌표와 매핑되며 화면 아래쪽에 보인 식에 의해서 정규화 좌표로부터 환산됩니다. 또한 실제 좌표의 정규화 좌표에 대한 도함수 dx이분의 dx는 실제 좌표의 정규화 좌표에 대한 축척입니다. 이러한 매핑의 개념은 평면 또는 입체 요소의 수치 적분에서도 적용됩니다. 이제 적분 구간 A에서 B까지 x에 대한 적분은 -1에서 플러스 1까지 정규화 좌표 크사이에 대한 적분으로 변환됩니다. n점 가우스 적분에 의하면 적분점에서의 함수값과 가중치의 곱을 합하고 다시 축척을 곱해 적분값을 계산합니다.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우스 적분을 위한 적분점의 정규화 좌표와 가중치를 미리 계산해 정리한 가우스 적분표가 만들어져 있으며 적분점의 수 n이 정해지면 이 표에서 해당되는 값을 찾아서 적용하면 됩니다. 가우스 적분의 순서는 적분점의 수를 정하고 적분점의 정규화 좌표를 실제 좌표로 변환하고 실제 좌표를 함수에 대입해 함수값을 구하고 여기에 가중치를 곱해 모두 더하고 또한 축척 2분의 b-a를 곱해 적분치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우스 적분법을 적용해 함수 x sin x를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해 봅시다. 먼저 적분 구간의 양끝 0과 2분의 파이를 대입해 정규화 좌표 그 사이를 실제 좌표 x로 변환하는 식을 만듭니다. 적분점의 수 n을 2로 정하고 가우스 적분표로부터 적분점의 정규화 좌표 마이너스 0.57735와 0.57735 그리고 가중치 1을 읽습니다. x1과 x2를 함수 x sin x에 대입해 fx1과 fx2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들 함수값에 가중치를 곱해 더한 다음에 축척을 곱해 적분값을 구하면 0.975입니다. 이 값을 정확한 적분값 1과 비교해보면 적분점을 2개만 사용하더라도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적분점을 3개 사용했을 때의 오차는 0.01% 이하로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가우스 적분법은 평면 또는 2차원 영역의 적분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y 평면상에 정의된 함수 fxy를 정해진 면적 a에 대해서 적분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적분값은 xy 평면과 함수 공면 사이에 만들어지는 최적에 해당됩니다. 문제의 단순화를 위해 적분의 범위를 x방향으로 a에서 b까지이고 y방향으로 c에서 d까지인 직사각형 면적으로 잡겠습니다. 이 경우에 면적에 대한 적분은 x와 y에 대한 이중 적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적분식은 y에 대해서 c부터 d까지 적분해 얻은 함수를 x에 대해서 a부터 b까지 적분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우스 적분은 x와 y 방향의 적분에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x방향의 적분 점수를 L, y방향의 적분 점수를 M이라고 합시다. 먼저 x방향의 적분점에서 y방향으로 가우스 적분을 적용합니다. 즉, 각 x방향 적분점에서 y방향의 가우스 적분으로 최적의 절단 면적을 계산합니다. 화면에 표시된 수식에서 중괄호 안의 수식은 x방향의 적분점에서 구한 최적의 절단 면적을 계산하는 식입니다. 이들 절단 면적에 x방향 적분점의 가중치를 곱해 합하고 마지막으로 축척을 곱하면 전체 최적이 계산됩니다. 직사각형 면적에 대한 수치 적분은 x방향과 y방향의 적분을 교차시킨 교차 적분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x방향으로 L점, y방향으로 M점을 적용한 적분을 L/M 적분이라고 합니다. 적분점의 가중치는 x방향의 가중치와 y방향의 가중치를 곱한 값과 같으며 축척도 x방향의 축척과 y방향의 축척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전체 적분점의 수는 L과 M을 곱한 수와 같습니다. 직사각형이 아닌 사변형 면적의 적분은 정규화 좌표계의 정사각형과 매핑하고 앞에서 설명한 L/M 수치 적분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정규화 좌표계의 좌표축을 그 사이와 에타라고 하면 x와 y를 그 사이와 에타의 함수로 만듭니다. 이는 형상 함수를 이용한 절점의 좌표를 보관함으로써 달성됩니다. 그리고 x와 y에 대한 이중 적분을 그 사이와 에타에 대한 적분으로 변환합니다. 변수 변환에는 자코비안 행렬이 이용되며 변환된 적분식에 포함된 자코비안 행렬식은 앞에서 소개한 축척에 해당됩니다. 적분점의 위치가 그 사이와 에타의 값으로 주어지면 두 방향의 교차 적분점에서 함수값을 구하고 두 방향의 교차 가중치를 적용하며 자코비안 행렬식으로 축척을 구해 적분값을 계산합니다. 그림은 사변형 면적에 대한 2x2 적분을 예시한 것입니다. 그 사이와 에타 방향의 적분점의 위치와 가중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림은 사변형 면적에 대한 3x3 적분을 예시한 것입니다. 그 사이와 에타 방향의 적분점의 위치와 가중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9개의 교차 적분점에 적용하는 가중치는 그 사이와 에타 방향의 가중치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육면체에 대한 적분은 정규화 좌표계의 정육면체와 매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도 사면형 면적의 적분과 유사한 개념이 적용됩니다. 정규화 좌표계의 그 사이 에타 그리고 제타 방향의 적분점의 위치와 가중치가 정해지면 세 방향 교차점의 좌표와 가중치가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육면체의 경우에도 x, y, z의 직각 좌표를 그 사이 에타, 제타의 정규화 좌표로 변환하는 자코비안 행렬이 이용됩니다. 교차 적분점에서의 함수값, 가중치, 그리고 축척을 적용해
육면체에 대한 적분값을 계산합니다. 삼각형 면적에 대한 적분은 x, y 직각좌표계와 크사이 에타의 자연좌표계를 매핑시켜서 수치 적분을 실행합니다. 좌표 변화는 사변형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삼각형 면적에 대한 적분점의 위치와 가중치는 적분점의 개수별로 이미 유도된 바 있으며 그 결과는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면체 최적에 대한 적분은 삼각형 면적에 대한 적분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의 수치 적분에는 x, y, z 직각좌표계와 크사이 에타 제타 자연좌표계의 매핑이 적용됩니다. 사면체 최적에 대한 적분점의 위치와 가중치는 적분점의 개수별로 이미 유도된 바 있으며 그 결과는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치 적분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수치 적분의 개념을 응용해서 요소의 강성 행렬을 계산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소의 강성 행렬은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석 영역 오메가에 대한 적분식으로 표현됩니다. 해석 영역 오메가는 근본적으로 최적을 의미합니다. 얇은 평면 또는 곡면에 대해서는 오메가를 요소의 두께 t와 면적 a의 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편 평면 변형률과 축대칭의 문제는 단위의 두께가 적용되므로 해석 영역 오메가를 면적 a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차원 고체의 경우에는 최적 그 자체가 해석 영역이 됩니다. 적분식은 가우스 적분점에서 구한 함수값, 가중치, 자코비안 행렬식의 곱으로 표시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소 강성 행렬의 구체적인 계산 예를 들겠습니다. 가우스 적분법으로는 2x2 적분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전체 교차 적분점의 개수는 4개입니다. 화면의 적분 계획은 4점의 자연좌표를 정리한 것입니다. 가중치는 크사이와 에타 방향의 가중치를 곱한 값과 같으며 모두 1입니다. 먼저 사절점 사변형 요소의 형상 함수와 그 도함수식을 만듭니다. 평면 응력의 계산에서 실제로 필요한 것은 형상 함수의 크사이와 에타 방향의 도함수입니다. 적분점 1에 크사이와 에타 값을 형상 함수의 도함수식에 대입해 계산합니다. 자코비안 행렬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코비안 행렬식을 계산하고 자코비안 행렬의 역행렬을 구합니다. 자코비안 역행렬을 이용해 앞서 계산된 형상 함수의 크사이와 에타에 대한 도함수를 x와 y에 대한 도함수로 변환합니다. 형상 함수의 x와 y에 대한 도함수를 대입해 적분점 1에서 절점 변위 변형률 행렬 B행렬을 만듭니다. 적분점 1에서의 구성 행렬 D행렬을 계산합니다. 적분점 1에서 계산한 B행렬, D행렬, 자코비안 행렬식, 가중치 등을 곱해서 강성 행렬의 가우스 적분값을 계산합니다. 이와 동일한 계산을 진행해 적분점 2에서의 가우스 적분값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적분점 3과 4에서도 가우스 적분값을 계산합니다. 적분점 1, 2, 3, 4의 값을 합산해 요소의 강성 행렬을 계산합니다. 요소 강성 행렬을 수치 적분으로 계산하려면 먼저 적분점의 수를 결정하여 합니다.
적분점의 수는 정확히 적분할 수 있는 다항식의 차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적분점의 수가 많을 경우에 적분 차수가 높다고 하고, 적분점의 수가 적은 경우를 적분 차수가 낮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소의 강성 행렬을 계산하는데 어떤 차수의 적분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적분 차수는 계산량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요소 강성 행렬을 구하는 데 필요한 계산량은 적분점의 수에 비례합니다. 적분 차수는 수렴 속도와 관련됩니다. 1970년도에 발표된 유명한 디제너레이트 쉘 요소는 적분 차수에 따라서 수렴 속도가 얼마나 민감하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화면에 보인 것은 이 요소의 적분 차수에 관한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적분 차수와 수렴 속도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적색 점들은 2x2 적분 시의 수렴 상태를 표시한 것이고, 청색 점들은 3x3 적분 시의 수렴 상태를 표시한 것입니다. 이 예는 낮은 차수의 적분이 더 양호한 수렴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소의 강성 행렬을 정상적으로 계산하는 데 필요한 적분을 정상 적분이라고 합니다. 이 8절점 사변형 쉘 요소의 정상 적분은 3x3 적분입니다. 이에 반해서 2x2와 같이 정상 적분보다 낮은 차수의 적분을 감차 적분이라고 합니다. 많은 요소들이 정상 적분보다는 감차 적분을 적용했을 경우에 더 양호한 수렴 상태를 보여줍니다. 적분 차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계산상의 안정성입니다. 감차 적분을 적용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불안정한 결과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그림에 보인 바와 같이 네 모서리가 모두 고정된 판의 해석은 감차 적분을 적용함으로써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왼쪽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 모서리에만 지지된 판의 해석에서는 감차 적분을 적용하면 강성 행렬의 개수 부족으로 방정식을 풀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적분 차수가 낮을 때 방정식이 불안정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요소의 변위 모두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4절점 사변형 평면 응력 요소의 변위 모두는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그림의 아래쪽에 표시된 숫자는 고유치의 값을 나타냅니다. 변위 모두는 일반적으로 강성 행렬의 고유치 해석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강성 행렬의 고유치는 요소의 변형으로 인해 저장되는 변형 에너지를 나타내며, 고유 벡터는 절점의 변위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림에서 위의 3개 변위 모두의 고유치가 0입니다. 이는 이들 변위 모두로 인해 저장되는 변형 에너지가 0임을 의미하며 변형이 없는 강체 모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면 응력 요소는 정상적으로는 3개의 강체 변위 모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강체 모드들을 이용해 모델의 X와 Y 방향의 강체 이동과 강체 회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유한 요소 모델이 힘을 받아서 변형됐을 때 어느 한 요소의 변형을 보면 강체 변위와 변형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소의 변위 모두 수는 요소의 자유도와 같습니다. 요소의 변위 모드의 일부는 강체 모드이며 나머지는 변형 모드입니다. 강체 모드의 고유치는 0이며 변형 모드의 고유치는 0보다 큰 값입니다.
고유치는 변형 에너지를 나타내며 강체 모드는 변형 에너지가 0인 모드, 즉 0에너지 모드입니다. 그러나 0에너지 모드가 반드시 강체 모드인 것은 아닙니다. 화면의 아래쪽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소가 실제로는 변형되었음에도 계산상으로는 변형 에너지가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소 강성 행렬이 적분점의 변형률을 적용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소가 전체적으로 변형을 일으키는데도 적분점에서는 변형률이 0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0에너지 모드를 의사 0에너지 모드라고 합니다. 의사 0에너지 모드는 일반적으로 요소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원인입니다. 그러나 의사 0에너지 모드가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 0에너지 모드는 전파성 모드와 비전파성 모드로 구분됩니다. 의사 0에너지 모드의 존재 여부는 요소의 자유도와 적분점의 수로부터 판별할 수 있습니다. 강체 모드는 방정식의 선형 종속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R개의 강체 모드가 있다면 요소의 방정식은 n-R개의 선형 독립적인 관계를 구성해야 합니다. 한편 요소 방정식의 수치 적분 과정에서는 매 적분점마다 변형률의 수만큼의 선형 독립적인 관계가 부여됩니다. 필요한 방정식의 수보다 부여되는 관계식의 수가 작으면 의사 0에너지 모드가 발생합니다. 의사 0에너지 모드의 수는 화면의 판별식을 이용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의사 0에너지 모드의 수 S는 요소의 자유도 N에서 강체 모드의 수 R을 빼고 적분점의 수 M과 변형률 성분의 수 C의 곱을 뺀 값과 같습니다. 이 값이 0보다 크면 의사 0에너지 모드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3절점 삼각형 평면 변형 요소의 강성 행렬을 1점 적분으로 할 경우에 의사 0에너지 모드가 존재하는지를 판별해 봅시다. 요소의 자유도 N은 6, 평면 변형의 강체 모드 수 R은 3, 적분점의 수 M은 1, 응력 성분의 수 C는 3입니다. 이 값들을 의사 0에너지 모드 판별식에 대입하면 S가 0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 요소에는 의사 0에너지 모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의 예는 6절점 삼각형 요소를 3점 적분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S의 값은 0으로 계산됩니다. 다음은 8절점 사변형 요소입니다. 4개의 적분점을 적용하면 의사 0에너지 모드가 하나 존재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적분점의 수가 부족함을 나타냅니다. 적분점의 수를 9개로 늘리면 S의 값은 0보다 작고 의사 0에너지 모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소의 강성 행렬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사 0에너지 모드가 발생하지 않는 최소 차수의 적분을 정상 적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낮은 차수의 적분을 감차 적분이라고 합니다. 감차 적분은 의도적으로 0에너지 모드를 유발해 수렴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러나 의사 0에너지 모드를 억제할 수 있을 정도로 경계 조건의 구속이 충분하지 못하면 수치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